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어떤 창업을 하지 않는 한 되게 조직의 구성원으로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뭘까? 바로 업무 능력과 품성.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업주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학생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겠습니까? 품성이 뛰어난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업무 능력이 필요하겠죠. 조직을 이끌어내려면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인물도 이렇게 좋고 굉장히 능력도 있어 보여서 사람을 뽑았다고 쳐요. 근데 그 뛰어나 보이던 그 이제 회사원 젊은이가 그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성격도 까칠해서 늘 내부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잘못 뽑았다는 후회를 하겠죠.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 당연히 회사도 손해지만 본인 역시도 인생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둘 다 필요하다는 것, 그 점을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업무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전문성인데 내 업무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라는 이런 목표, 태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건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제가 주임검사 시절에 당연히 모르는 게 많죠. 근데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척척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선배가 있는데 참 존경심이 들었고, 또 어떤 선배는 한번 가서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다. 그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런 가지고 고민하냐 라고 얘기하는 선배가 있었죠. 정말 존경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도 그 인사나 이런 것들이 풀리는 거 보면은 평등한 차이가 나더군요. 정말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처음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제 대장으로 그렇게 전입을 한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가까이를 퇴근을 놨더군요. 밤늦게까지 심야까지 근무를 하면서 규정을 읽고 매뉴얼을 읽고 전임자들이 만들었던 업무 파일들을 다 읽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던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상급자인 저보다 내용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친구는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검찰에서 굉장한 요직에 남아서 근무를 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뭐냐? 업무를 맡게 되면은 결국은 공부하고 선배들한테 꾸준히 묻고 연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밑에 제가 그 두 가지 사자성어를 써놨습니다. 이건 BP 중천인데 한번 나를 뜻자 아닙니까? 한번 날았으면 반드시 하늘을 찌른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도끼 붙자인데 도끼날을 갈아서 안 들려요. 만든다 이런 뜻인데, 제가 어떤 대학 시절 그리고 직장 시절에 두 가지를 참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한번 날았으면 최고가 된다는 그런 기상을 항상 마음속에 저는 품었었고, 그리고 좀 미련해 보이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성을 들여서 일을 한다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가졌던 것 같은데, 그 결과 저에게는 좀 많은 그랬다는 혜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요새같이 AI가 대충 일을 해줄 수 있는 시대에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요새 세상이 그렇게 한 곳에 얽매여 있는 세상이 아닌데 왜 한 우물만 파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들 거예요. 어떻게 2023년에 호남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수백 년도 된 고색창연한 사자성어를 얘기하는가 이상하게 할 텐데, 근데 저는 생각하기 좀 다릅니다.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점차 미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부분에 관한 가장 확실한 실력을 쌓아가지고 내가 없이는 조직이 돌아가지 않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속성에 관한 부분인데, 사람이 항보가 빠르면은
좀 신속하다고 좋아하고 홍보가 느리면 답답하다고 싫어합니다. 그 차이는 크지가 않죠. 이것은 결국은 평소에 쌓은 실력 또 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예상 못한 그 상황 같은 것들을 늘 예측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챗 GPT의 활용, 이 얘기를 써봤는데 이것을 가끔 요새 한번 활용을 해보는 때가 있어요. 근데 도움은 많이 되더군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뭘 알아야 이것도 활용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을 골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영어 회화 실력이 좋은 사람하고 통역 앱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대화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유의 어떤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이 밀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은 일이 급한 거하고 중요한 거하고 어느 걸 먼저 해야 합니까? 그렇죠. 보통 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나름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또 중요한 업무가 밀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사한테 얘기를 해서 뭔가 조정을 하든지 재분배를 하는 식의 그런 노력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책임감에 관한 것입니다. 내 업무는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이런 자세. 시험 강의가 좀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제가 평검사 시절에 이제 사건을 보통 한 200건, 적을 때는 150건씩 이렇게 배당을 받습니다. 한 달에. 그것을 열심히 처리를 해도 미제가 쌓일 때가 있어요. 미해결 사건이. 그러면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일을 늦춰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또 이 일이 밀려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적당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흘 연속 제가 책상에 앉아서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퇴근을 해가지고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17시간을 잡았던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건강까지 망쳐가면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내 업무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는 그런 정신만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평검사 때하고 검찰국장 당시에 검사나 수사관들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근무평가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걸 봐야만이 적절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최고의 평가가 뭔가, 결국은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최고의 평가더군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받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공무원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업무 능력과 책임감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저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동성에 관한 부분인데, 정말 괜찮은 칭찬 같으면서도 좀 찜찜한 구석이 남는 평가가 뭐냐면은 행정 내용을 보면은 저게 있죠. 맡은 바 소임을 잘 완수한다는데요. 맡긴 일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회사를 위한 또는 조직을 위한 헌신성이나 또 창의성은 없다는 소리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요새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닐 때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90점을 맞으면은 우수한 편이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한 95점을 맞으면은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했고, 5점 정도가 낮으면은 조금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는 또 인생에 주어지는 평가는 2배, 3배의 차이가 크지만, 사실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5점 플러스 5점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대되는 수준보다 조금 더 일을 더 찾아서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 5점을 더 맞아서 최고의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양보와 배려의 문제죠. 성향이 강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예의를 지키고 또 양보를 하고 협력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 때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 조금 이상한 취급을 받았죠. 근데 요새는
상황이 좀 급해서 그런 것들을 별로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타적인 사람, 양보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걸로 긍정적으로 눈이 좀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대개가 거의가 다 이타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남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베푸는 성향을 가졌거나 최소한도 그 윈윈이라고 하죠. 상생의 어떤 가치는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 잘 되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게 더 이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이 잘 바뀌지는 않죠. 나를 존중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사람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잘 될 것이지 자기 이익만 찾다 보면은 언젠가는 손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신경 쓰면 좋겠고요. 언행의 지혜 이 부분인데 호감을 얻는 말 어떤 사소한 태도의 그 습관화 이게 참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좀 해주고 싶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평범사 시절에는 어떤 친절이라는 것을 그렇게 높은 가치를 두지 않던 시절이에요. 친절이라는 것은 어떤 백화점 직원이 물건을 팔기 위한 기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고 특히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친절하던 그런 세상이었죠. 아무리 친절을 강조해도 뭐 전화만 받는 것만 형식적으로 좀 친절성을 발휘할까 그게 없던 시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대하기 쉬운 그 피의자들을 대할 때에도 아주 못된 부도덕한 흉악범이 아닌 한 항상 인간적으로 대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격려성 멘트를 했었고 참고인들이 찾아보면은 이렇게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가끔은 제가 스스로 일회용 커피나 일회용 티백 녹차 있죠. 그걸 사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맞이할 때에도 항상 자리에서 서서 맞이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 방을 찾아오는 손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인가 법률신문에 보면 저를 친절검사라고 이렇게 써놨던 언급했던 글이 있더군요. 그랬더니 선배들 반응이 뭐냐면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검사가 돼가지고 오죽 인정받을 것이 없으면 이런 걸로 인정을 받냐고 그렇게 농담처럼 놀리는 선배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과연 그게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는 생각을 해보는 게요. 어느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주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동문 후배라 잘해주시나라고 했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시더군요. 술을 드시다가 옛날에 제가 검찰청에 근무할 때 제 사무실을 한번 놀러 오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선배님을 자리에서 뜨실 때 모시고 현관밖까지 나가서 배웅을 해드렸던 모양인데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셨던가 봐요. 그때부터 저를 굉장히 응원을 마음으로 이렇게 늘 지켜봤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잘 도와주시면서 요새 제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광주 고검장 시절이었는데 어느 지역의 인사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선배들 후배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숍으로 이동을 하는데 제가 아마 끝까지 이렇게 여단이문 있잖아요. 여단이문을 이렇게 잡고서 후배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문을 잡고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뭐 기억도 안 나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후배가 요새 저를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고 왜 자네는 왜 나를 굳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너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때부터 가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소되는 행동들이 그렇게 20년 또는 뭐 3, 4년 지나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습관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한번 은행의 지혜와 관련해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하는데 선물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퀴즈를 맞힌 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사무실 영광동 사거리에 있다고 했죠. 방문하시면 맛있는 차를 다과를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 한나라 그 유방이 있고 한신 장군이 있잖아요. 한신 장군한테 그 쿠데타를 일으켜라고 나중에 당신이 그 지금 저 사람 그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면 나중에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유방을 배신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한신 장군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토사구팽을 당하고 죽는 거죠. 그때 쿠데타를 기억한 사람이 괴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나라 유방이 하나 잡아오죠. 잡아오게 해서 그 일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 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괴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유명한 얘기 한마디를 남기죠. 도척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도척이라는 것은 최고의 흉악범이었죠. 그 사람이 기르는 개가 최고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임금을 보고서도 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는 주인을 보고 충성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걸 따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방한테 나는 그 당시에 한신이 내 주인이었으니 당신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나라 유방이 그걸 살려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소크라테스 같으면 책이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변론을 펼쳤지만 결과는 죽음 아니었습니까? 사형 판결이었고. 근데 괴철이라는 인물은 그 딱 한마디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우리가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살렸던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그 사신 중에 멜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엘리자베스 시절에.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은 멜이었는데 굉장히 이쁘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신이 잉글랜드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를 찾아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그쪽이 이쁘단 말을 듣고 굉장히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네 그 메리 여왕이 나보다 더 이쁘냐?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자기 왕이 더 이쁜 것을 안 이쁘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고 본국에 돌아가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위세가 등등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윗보이면은 자기가 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이때 뭐라고 답할 거예요? 나하고 메리 여왕하고 누가 더 예쁘냐고 질문했었을 때 거기서 아주 유명한 세 개의 답변이 나오죠. 그 답이 뭐였냐면은 스코틀랜드에서는 메리 여왕이 제일 예쁘고 잉글랜드에서는 폐하가 제일 예쁩니다 라는 답변으로 이렇게 태어나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사람이 그 지혜로운 한마디로 자기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아부를 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한 번씩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죄송한데요.